동섭 작가님이 정하신 거죠? 야, 내가 그럴 힘이 있어요? 관계자라고 들었어요. 그날들 관계자라던데? 과거. 장유정 현주님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들었어요.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 아니, 감동정산 보고 뭐 그날도 예매하려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들이 좋다 싫다. 아, 난 좋죠. 그날들이 좋다. 정말 엑셀런트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게스트도 그날들을 어떻게 봤더라고요. 그날들을 봤다는 얘기를 해주러 그 자리에 또 오신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뮤지컬을 보기도 해요, 가끔? 가끔 그러면 최근에 본 작품은? 그날들. 네. 20대 초반에 애가 봤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왜 걔는 그걸 봤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지. 결정은 니네 둘이 하셨잖아요. 그날들도 한번 다룰 만한 작품이긴 하지요.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이제 다시 쓸쓸하게 보이네.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들로만 뮤지컬을 만든 게 그날들이죠. 2013년도에 초연했었죠. 그때 이제 뭐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드는 뮤지컬, 주크박스 뮤지컬들이 꽤 여러 편이 나왔는데 그날들이 아마 가장 큰 성공을 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이에요? 청와대에는 이제 VIP, 즉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대통령 자녀 다 이렇게 경호원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자녀 중에 한 명인 딸이 뭐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호 책임자였던 정학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현재를 이제 오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날들 하면 김광석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적인 어떤 독립성, 완결성이 있고 연출적으로는 이제 장유정 연출님이 굉장히 탁월하시잖아요. 상업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그 장유정 연출의 또 장점이 이제 꽉 짜여진 구성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이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영화를 김동욱 찾기. 예, 만들고 편집의 나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뮤지컬인데도 영화적 편집적인 예, 처럼 느낌이다. 이렇게 약간 안 템포 빠른 전개? 예,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나 뭐 디셈버나 뭐 많은 작품들에서 그래 뭐 김광석 노래 한번 들어보지 뭐 이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누구나 다 예상하는 대로 그게 진행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경호원 이야기니까 심지어는 추리 서스펜스 같은 아,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슈리. 그리고 누가 얼마나 재밌어 누가 사라져 이 사람을 찾는 얘기야. 이게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원들의 그 격렬한 어. 그 연습하는 그 씬들은 에너지가 장난 아니죠. 지금 하는 모든 훈련은 죽기 위한 연습이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뭐 꼭 필요한 장면이긴 한데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또 이 탈의신 내 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약간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관객석에서 소리가 좀 들려와요. 도레미파솔라 시 같은 느낌의 고음이 나요. 그 장면에 대해서 저한테 언지를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다. 뭐 장면에 보면 되게 막 뭐랄까 막 특이하다 막 너무 막 예외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한 3, 40대가 됐으면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뭐 내 주변 사람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운영관 같은 경우도 음식하고 이런 얘기도 보면 물론 이제 청와대는 우리가 못 가봤지만 이게 보다 보면 뭐 그리고 그 되게 나는 약간 뻔뻔함 같은 게 그 배우들이 자려고 있는 것 중에 사서와 그런 거 막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티격태격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특히 유준상 같은 배우가 그거 되게 뻔뻔하게 잘해요. 하나 둘셋 하면 나라. 하나 둘셋 경호관들이라 그런지 싸움 참 잘하시네요. 근데 음악을 막 집중해서 막 공연처럼 콘서트처럼 막 한 곡을 막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장면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쭉 가다 보니까 저 노래를 여기다 넣었구나, 저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발견의 재미가 있지 막 감정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뮤지컬적으로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잘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연출도 장윤정 연출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양인데도 시간을 줄여놨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아까 얘기한 영화로 치면 편집처럼 등퇴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스피디하게 느껴지도록 그런 거나 뭐 무대 분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폭파씬 만들어내는 건 그런 게 사실은 좀 사이즈가
같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김광석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 뭐 이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대극장 뮤지컬을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건데 무엇인가 이게 무대를 채워야 되고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이제 경호원들의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정말 대극장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허전하니까. 그렇다고 무대 세트로만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 편곡도 장성 감독이 조금만 이렇게 템포를 잘못 쪄버리면 똑같은 느낌을 3분 3분 들어버리면 지루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템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맞춰진 거죠.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게다가 이제 무대도 왜 영상을 전폭적으로 이용해서 이 무대가 꽉 찬 있게 영화처럼도 약간 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추격심 같은 거 보여준 것도 그렇고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있어요. 뭐 변해가는 장면. 맨 처음 부분인가? 그 앞부분에 이제 정합과 무영이 만나서 사격하고 연습하는 그 액션 씬에 변해가네가 쓰이는데 그 노래와 드라마는 도저히 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다 변해가는 썼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석 팬이었고 그래서 더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약간 변해가네를 소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서는 아마 가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고 성장해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가사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죠 대응한 느낌이 있어요. 매번 볼 때마다 저 장면은 너무 아쉬워요.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포집했지.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서른 즈음에 같은 곡을 많이 기다릴 텐데 주인공도 아니고 문영관이 이 노래 부르는 게 저는 좀 별로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노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불러야 될 것 같다는데 장유정 연출이 고집을 안 굽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걸 또 본인이 이렇게 부르면 이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 행정을 불러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더 드라마에 맞겠구나 해더라고요. 내가 부르면 너무 그 감정에 빠지는 거지. 국장님은 일단 변해가는 장면은 조금 마음에 안 와드셨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 코믹한 장면 중에 그게 있거든요. 기다려줘인가? 라는 노래 있어요. 그 가사예요.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되게 로맨틱한 글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부르냐면 경호원이 영애 씨, 자기 피경호원한테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리프라이즈 되냐면 상사를 보면서 난 아직 그대에게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심리를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정서를 완전히 다르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 재밌고 그게 다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기발한 느낌이죠. 재치 넘치는. 올슈겁의 그 딱 하루만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딱 하루만 그대와 지새는 밤. 기억에 남는 배우분들은 선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연 첫회를 1회를 오만석 배우가 했거든요. 압박감이. 그러니까 일단 1번 타자는 뭐야?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2번, 3번한테 기회가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무게감을 견뎌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초연이 극장 문제가 생겼었어요. 극장 문제가 사실 극장주가랑 채권단이랑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이랑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거기를 대관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들은 대관료를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못할 상황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공연을 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게 되냐? 올라가냐? 많이 오셨어요. 구경하고 오셨어요. 그게 왜냐면 그 극장 개관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됐으면 더 막 주목받았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좀 좀 그래서 더 끈끈한 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위기를 돌파한 거라 그 작품이. 그 이준상 배우가 훌륭하더라고요. 밝힐 수 없는 금액을 찾아와가지고 교통비로 쏘시고 역시 리더십은 돈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리더십을 한번 발휘하시죠 오늘. 왜 김광석의 노래들이 뮤지컬로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때 젊은이들이 겪어야 가는 과정 있잖아요. 과정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들을 되게 잘 담아내는 노래들이 있고 작은 무대에서 실제로 그 젊은 관객들을 앞에 두고
교감하면서 저도 천회 콘서트 갔었거든요. 그 세대라니까 봐. 완전 광팬이시네요. 네, 완전 그 세대 사람. 살아있는 옛날 네. 사람. 사랑했지만 안 올라가는 걸 막 열심히 불렀던 세대죠. 노래방에서. 노래방. 그분의 삶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더 못 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있어서 근데 그 비극적 삶이죠. 그게 뭐 자살이나 타살이나 차치하고 일단 그 32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약간 이런 게 되게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사실은. 왜 상처가 되냐면, 아, 맞아.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해주지 못한 거야. 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게 뒤늦은 깨달음은 죄책감이 되거든요. 이 자기가 이 개인의 죄책감이 사회적 죄책감이 돼요.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아가페적 사랑, 이게 심리적 보상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해.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보상이에요. 너무 위대한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지순례라 그래서 김광석 거리 이런데 왜 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김광석 없잖아 거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심리적 보상, 경제적 보상, 성지순례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성자를 추앙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 보통. 그러니까 김광석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막 국민 가수다 그때 그랬으면 이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사랑을 우리가 못 해줬고 그에 대한 그래서 미안함. 그래서 그게 더 강하게 오고 또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주크박스 뮤지컬이 잘 안 돼요. 되게 힘들다.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그때. 왜 말을 안 해서 그래?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말로 할 수 없어? 일일이 하나 다 설명 못하지. 왜 잘 된 것 같아? 전문가잖아. 툭 치면 나와야지. 새길로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노래 불러야 되기 그래야 때문에.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맞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